약간 자꾸 야한 생각이 나는 것도 뭐 진짜 1시간을 손을 씻는다고 생각해봐요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강박장애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약간 제가 이거 주제를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이제 ADHD 질환을 제가 다뤘더니 ADHD 환자분들만 저희 병원에 오시거든요. 막 전국에서 오시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ADHD의 어떤 뭐 대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정신과 의사 정도 수준으로 ADHD를 보는 사람이니까 오늘 제가 강박장애를 다루는 것도 뭐 강박장애는 정신과 의사라면 다 다룰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 강박장애인데 오진 선생님이 다뤘으니까 병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 수고보단 좀 접근성 가까운 가깝고 좀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이 그러니까요. 예. 강박하면 어떤 좀 뭐 강박이보다 이런 거 이런 머리 보면은 막 빗어주고 싶고 막 빗어주고 이런 싶고. 그런 나는 거. 약간 그거 막 새로운 거 다 하면은 바로 손 닦고 그런 거. 약간 그 예. 결벽? 이건 근데 결벽증이야? 이것도 뭐 강박인데 어쨌든 아. 제가 병원에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오실 때 선생님 저 강박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죠. 한 70~80%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다루는 강박장애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의료인들이 생각하는 강박과 정신과 의사들이 다루는 강박장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. 어떤-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있으면 강박장애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돼. 강박사고는 생각, 행동은 같이 있어야 돼요? 예, 두 개 같이 있어야 같이 돼요? 있어도 되고 따로 있어도 되는데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강박 사고는 그럼 뭘 말해요? 사고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반복적이고 이제 좀 스스로 원치 않는데 자꾸 생각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? 근데 침습적이라는 표현을 써요.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진짜 이렇게 자꾸 나를 공격하는 느낌?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이 생각을 자꾸 하는 내가 싫은데 계속 나는 거구나. 너무 괴로워, 고통스러운데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. 이런 게 이제 강박 사고인데요. 어떤 게 있을까? 일단은 오염 강박. 그러니까 균이 묻었을 것 같아. 균이 묻었을 것 같다,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다, 뭐 계속 손이 뭔가 오염됐을 것 같다, 더러운 거 만져서 막 그럴 것 같다 해서 이런 게 이제 강박. 근데 뭐 또 정리를 해야 되는, 그러니까 뭐 단정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. 딱딱 줄 맞춰가지고. 대칭, 단정 이런 것들이 또 있고, 그리고 강박 행동은 그러니까 이런 강박 사고가 너무 괴롭거든요. 그래서 이 강박 생각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요.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. 그래서 손도 씻고 정리도 하고 하는 거구나. 더러우니까 이게 뭔가 내가 손을 씻는 거고 오염됐을까봐 손을 씻는 거고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강박 사고를 이제 뭐 영화 같은 드라마한테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뭐 세워놓고 그분들도 뭔가 생각이 이게 뭔가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안 맞추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강박 생각 때문에 이거를 자꾸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것까지는 많이 알려진 강박 생각인데 머릿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이낙준이 나를 칼로 찌를 것 같다. 그냥 밑도 끝도 없이. 그게 강박 사고야?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. 혹은 내가 우리 가족을 찔릴 것 같은 거야. 자꾸. 그럼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칼을 강박 치워요. 행동은 뭐야? 자꾸 칼을 치워. 집에 있는 거 날카로운 물건들 다 치우고. 근데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거 알아. 왜? 뭐 이낙준이 왜 날 찌르겠어? 내가 왜 가족을 찌르겠어? 아닌데 이 생각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반복적인 거야. 이게 너무 괴로운 거고, 또 어떤 이미지들, 그러니까 약간 자꾸 야한 생각이 나는 것도 너무 괴로울 정도로 이게 내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진료실에 오는 분 중에 이런 생각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. 야한 생각이 나가지고.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특정 부위를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상상하거나 쳐다보니까 자기도 이게 안 좋은 행동인 거 알고 그 사람한테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대인기피가 생기고 막 집에만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박 사고고, 이제 행동은 아까 말한 대로 정리하고 칼을 치우고 발 치우고 손 씻고 혹은 샤워를 몇 시간을 하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확인 강박, 가스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
뭐 가스불을 몇 번씩 킨다거나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서 계속 확인하고. 계속 확인하거나 혹은 나갔다가 다시 집에 온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음. 강박 사고랑 행동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건데, 또 이 강박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본인만의 어떤 의식, 의뢰 같은 게 있거든요. 아, 리추얼이 있어? 리추얼이 있어요. 뭐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칫솔질을 할 때 왼쪽으로 뭐 홀수, 1번, 오른쪽으로 홀수 2번.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서 다시 한다거나 그 옛날 서장훈이 자유투할 때 막 그런 루틴 같은 것도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뭐 금색을 밟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영화 속 주인공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. 말 선을 들어보니까. 밟지 않는다거나. 근데 이분들은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. 이걸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떤 강박 사고를 좀 막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너무 기괴하고 이 행동 자체를 못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. 근데 그 행동이 기괴한 건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알아요. 물론 대부분은 그래도 알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1시간 이상 하루에 괴로워하는 경우. 이것 때문에. 꽤 기준이 엄격하네. 그 정도로 심한 분들을 어. 우리가 진료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진짜 1시간을 손을 씻는다고 생각해봐요. 하루 종일 손 씻는 시간을 합쳤더니 1시간이야. 아, 너무 힘들겠네. 우리가 뭐 보통 30초에서 1분만 씻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걸 1시간을 씻으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손이 다 나만 하질 않겠는데?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강박 사고랑 강박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대 후반, 20대 초반에 많이 발생을 하고 남자들한테 조금 더 많긴 해요. 남자들한테 더 많아? 예, 이게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결백증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냥 넘어가고 지나치실 게 아니라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치료는 잘 되나요, 이게? 그 약물 치료를 하면 또 효과를 보는 분들은 생각보다 또 효과가 또 크게 치료가 해요. 되기도 하는구나. 그리고 막 확 좋아지진 않아도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진다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약물 치료 플러스 행동 치료라는 거를 하는데 익스포저 이렇게 딱 노출을 시켜요. 그러니까 오염 강박이 있는 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일부러 뭘 묻힌 다음에 그 행동을 못하게 좀 행동을 못하게 좀 이런 행동 치료랑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생활을 좀 하실 수는 있고요. 강박 장애가 그냥 뭐 저절로 좋아진다거나 뭐 나의 어떤 성향이다라기보단 이런 걸로 내가 너무 괴롭고 하루에 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시간이 좀 길다면 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저는 좀 받아보시는 거를 좀 권했으면 좋겠고, 최근에는 이제 약물과 행동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뭐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TMS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고, 실제로 뭐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도 했어요. 그래서 뭐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TMS 치료도 이 강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한 번쯤은 다들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, 고3 때인가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면은 계속 좀 그런 게 있는데, 책상에 뭔가 흙집이 있거나 지저분하면은 공부 시작을 못 해요. 그럼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흙집이 없는 책상으로 제 학교 때는 완전 극복한 거 아니에요? 그걸 다 지우거나 가리거나 그게 시선에 보이면 안 돼요. 그런 흠집이 한번 보이면은 거기를 계속 보게 돼가지고 거기를 뭔가로 흰 종이 같은 걸 가려놓고 하든지 그걸 지우고 하든지 그런 게 아예 없는 아예 깨끗한 책상으로 가든지. 그러니까 우창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아니까 약간의 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. 혹은 ADHD 관련도 있어요. 그냥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구나. ADHD는 작은 거에도 신경이 좀 분산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보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강박이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구나. 예,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난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진짜 훌륭한 출연자네요. 그 사람 스스로 도서관 예시를 들어주고. 도서관 때 가면 항상 뭐 있는 것들 다 지우고. 그러니까 뭐 어쨌든 또 오랜만에 질환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. 헬프님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, 이거 강박장애 있는 분들은 이게 맘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막 뭐 주변에서 뭐 섣부른 조언이나 이런 게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럴 수가 질환이에요. 이거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지, 의욕을 갖고 치료해야겠다. 혹은 그거 가지고 뭐 자책을 하시거나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